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8월 28일 월요일이죠.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이 어, 이- 하락하는 20선을 닫고 나서 돌파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경우 다른데 여기서 우리나라하고 갈리네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렇게 20선을 통과해서 요렇게 어떻게 돼 있을까? 요렇게 올라갔다 그럴까? 코스닥은 지금 요런 스타일인데 나스닥은 좀 다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위에가 아니라 이렇게 위에가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심지어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딱 판단할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뭐냐면 안 내려가려고 버티는구나. 이 침을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침이 생기거든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위에 침이 생기고요. 그죠?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그죠? 근데 이게 아래 침이 생긴다는 얘기는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아래침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더군다나 양봉이에요. 이게 음봉이면은, 이게 내려가려고 이렇게, 어, 어, 이게 만약에 음봉이었으면은,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음봉 지지를 하다가 얘가 뭐 올라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어, 보통 상승을 크게 했을 때 단양봉이 나오면 이게 진조정 양봉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뭔가 걸어 채우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나는 절대 여기를 놓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를 도달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돌파선이 있을 때 도달하고 나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으나 이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옆에다 그리자면 올라간 다음에 바로 옆에 생기는 거는 이게 진조정 양봉이라고 해서 이게 서서히 이렇게 이 큰 봉의 절반이나 절반 가까이를 내려왔다가 올라갈 확률이 이렇게 커지는 확률이 커요. 이럴 확률이 큰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끝에 이 종가가 두 개가 비슷한 게 아니라 뭐 엉뚱한 데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아예 요 바닥까지 뭐 중간이나 바닥까지 내려갈 확률이 커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종가 비슷하게 이렇게 채우거나 살짝 올라간다고 하면 얘가 이제 지금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올라갈지 안 갈지는 다음날 아는 거고요. 오늘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얘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뿐이 몰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꽤 크죠. 음봉이 나름 크게 나왔는데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요만한 것들은 뭐 얘도 있고 얘는 좀 작네요. 예. 몇 개 있어요. 있긴 있는데 되게 보면은 음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그냥 밑에 이렇게 양봉이 단양봉으로 이렇게 틱 하고 나왔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방향성을 알기가 어려운데 어쨌거나 언뜻 보기에 위아래로 침이 이렇게 있죠. 그럼 결국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든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상황이겠죠. 이제 가끔은 이게 양봉일 때 있고 음봉일 때 있고 그죠? 이게 음봉일 때도 마찬가지 원리긴 한데 일단 양봉이면은 오늘의 얘가 우리에게 이제 얘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오늘의 해석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석은 어 얘 버틸려고 하나 보네. 여기를 여기나 여기를 안 깨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겠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밑으로는 안 깨려고 하나 보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어법으로 따지면 뭐죠? 안 내려가려고 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올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올라간다는 표현보다는 왜 제가 이제 안 내려가려고 하는 이 표현을 쓰냐면 내려가는 거에 그 반어법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것과 횡보하는 게 있습니다. 횡보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100% 올라간다고만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애들이 가끔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횡보를 하다가
20선을 한 대 더 맞으면은 그냥 이 갭 위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돼서 침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어설프게 무너지는 게 괜찮은데 이게 12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4일, 5일 만에. 그러니까 근 한 일주일 만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해석을 할 때는 얘 안 올라가려고 하네요.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안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거 무너지지 않았냐? 이거 봐라. 무너지지 않았냐? 120까지 그냥 고스란히 오히려 120 깨고 무너지지 않았냐? 이런 사태가 있을까봐 제가 표현하기를 안 내려가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내려가지 않더라도 꼭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얘가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횡보를. 뭐 요 라인과 요 라인 뭐 한 대략 한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마법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여기서야 답답하겠 아이고 야 여기서야 답답하겠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그냥 하락을 하면 별거 아니에요. 하락을 하면 그냥 120까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예. 오히려 뭐 120까지 무너지든 120을 깨든 더 깨고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렇게 발돋움 판을 만들다가 얘가 올라가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요 위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13770 이 선을 이렇게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머리를 내밀었는데 다음날 갭에서 무너지는 것만 아니라면 여기서 버틴다 그러면 이번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뭐 이게 며칠 동안 올라가는 형태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거를 하루 만에 올라갈지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갈지 열흘 만에 갈지 한 달 만에 갈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이렇게 발돋움 판을 만들다가 요렇게 해서 요 선을 넘어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빼끔 내밀고 있다가 다음날 요만큼 음봉지자 하나 정도 해놓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하루 만에 뭐 3% 4%대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올라갈 듯 하다 내려오고 올라갈 듯 하다 내려오고 또 올라갈 듯 하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의미에서 이제 쓰리바닥 비슷하게 돼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얘 지금 이거 발돋움판 만들고 있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느끼겠지만 이제 웬만큼 보는 사람들은 얘 발돋움판을 만들고 있네. 그럼 얘가 추후에 여기를 뛰어넘는 큰 상승 어떻게 갈지 몰라도 여기를 뛰어넘는 큰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건 어디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큰 상승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끝이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발돋움판을 만든다는 의미는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라 1차, 2차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발돋움판을 만들었는데 그냥 무너지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유를 찾지 마세요.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못 올라가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120까지 여기 120까지 무너지든 120을 깨서 무너지든 그거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그 막 이유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막 상승을 할 때 아니 이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요? 이 종목이 자기가 봤을 때는 한 2, 3%만 올라갈 종목인데 이게 왜 오늘 15% 이상 슈팅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가 중요한가요?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예.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미 올라간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을 해서 수익을 냈건 이 종목을 이렇게까지 15% 20%까지 올라갈 줄 몰라서 매매를 안 해서 수익을 못 냈건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다음날도 올라가고 다음날도 올라가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 올라갔다 좀 내려왔다 올라갔다 좀 내려왔다 이럴 것도 아니에요. 이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만 보는 겁니다. 그게 단타예요. 다음 날도 알고 다다음 날도 알고 뭐 며칠 뒤 상황도 알고 그러면 뭐 증권 재밌겠죠. 이제 정말 재밌겠죠가 아니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거 다 알면은.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하지? 왜 나는 오늘 왜 내동 매매를 했을까? 여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왜 매매를 더해서 돈을 더 날렸을까? 아까 먹었을 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나는 그 이후에 해서 왜 먹은 것도 다 날리고 그 이후로 마이너스가 됐을까? 아까 거기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 욕심을 더 내다가 목표가도 아닌 곳까지 욕심을 내다가 나는 물려버렸을까? 이거는 하나만 한 생각이에요. 예. 왜 이렇게 15%까지 왜 갔을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매매가 예를 들어 끝났습니다. 3시 20분에 끝났어요. 예, 자기가 이제 매매를 하다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 이제 했어. 3시 20분이 됐어. 아니면 다음 날이 됐어. 이 종목이 왜 15%까지 우리 세력시들이 왜 이 종목을 15%까지 올렸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세력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뭔가 올라간 상승률 몇 위 뭐 해갖고 이렇게 이유는 나옵니다. 뭐 신약 개발을 해서 대체 에너지로 뭐 국가에서 선정이 돼서 어느 협회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아니면 어디 기관이랑 MOU를 무슨 어떤 기업과 MOU를 체결 이유는 나오죠. 예.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현실에서의 기업, 현실에서의 이 그 증권 관련된 종목과 이 증권계 그러니까 현실과 증권하고는 다르다고요. 뭐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식품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농심에서 겁나게 맛있는 뭐 과자나 라면 하나 개발했어요. 판매율이 이렇게 홍보 기간에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판매율이 올라간다. 그렇다고 다른 과자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야. 다른 과자는 잘 그냥 현상 유지만 되고 있어. 다른 라면도 현상 유지 되고 있어. 근데 어떤 특정 라면이 뭐 소장 라면이라는 라면이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 농심이라는 종목의 주식 차트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똑같이 이 커플링으로 이렇게 올라갈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올라가는 척 하다가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꼬꾸라진 이유도 뭐 하나 이제 찾겠지. 그 어떤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과자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뭘 했는데 다른 악재 조그만 거. 그 과자가 잘 팔린다는 이슈는 큰데 거기에 반해서 농심이라는 회사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작어. 근데 이 작은 리스크를 더 이슈화 해가지고 증권이 이렇게 더 이게 더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뉴스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왜 털리냐고 돈이. 그죠? 차트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그럼 뉴스만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사람만 모이는 거, 뭐 외국인이랑 뭐, 기관이 몰리는 종목은 상승한다는 어떤 공식을 누가 마련을 했어. 그래서 뭐, 현재 대비 뭐, 그, 매수발이 이제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게 외국인 거다. 아니면 기관 거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몇만일 때, 뭐, 이 종목은 몇 프로가 상승을 했고, 뭐, 몇십만일 때, 어떻게 되고, 급등할 때는 최소한 뭐, 100 몇십만 주 이상의 어떤 거래 정황이 잡혀야 이게 올라간다는 누가 이거를 만약에 공식화 해가지고 그 공식을 만들었어.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돈 잃을 일이 없겠네. 그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외국인이 들어와도 하락하려면 하락하고요. 기관이 들어와도 하락하려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뉴스를 하는 사람과 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실현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현 손익. 그나마 이렇게 뭐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꼭 차트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뉴스로서 자기가 실현 손익이 어쩔 때는 잃지만 어쩔 때는 수익을 많이 내고 어쩔 때는 잃지만 어쩔 때는 수익이 많이 내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잘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거야. 뉴스만 보고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조금만 감안하고 나머지는 이 수급발로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움직임으로써 뭐 이 종목을 뭐 스윙이 됐건 뭐가 됐건 단타가 됐건 장기 투자가 됐건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잃을 때는 조금 잃는데 딸 때는 또 돈을 수익을 많이 내고 손실을 볼 땐 좀 보다가 수익을 낼 때 많이 내. 어쨌거나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고 있어. 프로테이지가 같은 돈으로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뭐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뉴스도 이렇게 올라가고 수급도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 두 사람이요 잘하는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이 사람은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수익을 못 내는데 이 사람이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수익을 낸다. 우리가 없는 무언가가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DNA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은 노력이 있던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다 얘기를 해줬다는 이 사람이 얘기를 다 해줬다는 그 말을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가 없는 어떤 촉이 이 사람은 그 감각적인 센스가 있나 보다. 또 수급으로 하는 사람도 우리는 이걸로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야, 이 사람은 거기서 수익까지 되네. 이 사람이 우리보다 대단한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뉴스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섹터를 뭐 전기차냐, 반도체냐, 바이오냐, 요즘 같은 초전도체냐 이런 것 때문에 뉴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90% 이상 그 사활을 걸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초전도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어느 정도는 넣어놔야겠구나. 요즘은 전기차가 다시 한번 복고식으로 예전에 한번 가더니 또 이제 이게 슈팅을 했다가 물량 받고 다시 한번 가려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요즘 이게 올라가는 추세구나. 그럼 그때 그냥 전기차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뉴스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뉴스만 보고 매수를 할 때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그 제 머릿속에 뇌를 쳐다봤을 때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차트입니다. 예. 차트.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 섹터, 요쪽이 뉴스, 요 정도 됩니다. 예. 이거 한 뭐 한 70%, 이거 한 15%, 이거 한 15%. 이래서 아니지. 이거 70%, 10%, 10% 됩니다. 그러면 70, 80, 90. 나머지 10%는 뭐냐? 이게 제가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날의 저의 이제 판단이죠.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10%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를 빼고 싶어요. 이거를 빼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이 120선 밑에서 가는 종목 위주로만 하십시오. 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봤을 때, 야, 이거 분명히 여기 물량받은, 예비 상승에 물량받고, 물량 또 받고, 횡보하다가 오늘 슈팅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오늘인데, 야, 이거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은데, 이거 보나마나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1차, 2차,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이게 양봉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양봉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근데, 이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10%에 휘말린다는 겁니다. 여기 70, 70, 10, 10, 그럼 나머지 이게 70, 나머지 10%, 이게 다 더하면 90인데 나머지 10%가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저만의 그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원래 아는 데까지만 먹는다. 목표가가 여긴데 1차, 2차인데 이미 2차를 도달했어.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하면서도 이거 상갈 차트긴 한데 그래도 매도를 하긴 합니다. 예. 나중에 상을 가더라도 아는 데까지만 먹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가가 또 이제 매물대가 여기 있는지 없는 듯해 한 27, 8%의 매물대가 있어. 그럼 이거 상갈 차트라는 게 예측이 되지만 안 합니다. 예. 그냥 2차에서 매도를 합니다. 20% 이상은 2차까지도 안 가요. 그냥 1차에서 매도를 합니다. 예. 그 10%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뇌동매매의 그 뇌동이 되는 내가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는 제 손가락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힘이 이게 10%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제가 평생 매매를 하는 동안 계속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왜?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으면 그냥 프로그래머 되는 대로 하겠죠.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뇌동매매를 그렇게 저는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한 이유 뇌동매매에 휘둘리던 당시를 벗어나고 나서는 뭐 벗어났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한 이후부터는 뇌동매매는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 시간 이후로 미래를 제가 뭐 점칠 수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 코스닥이랑 조금 다르게 20선에서 상승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오늘 하루가 됐는데 오늘 하루만의 봉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는 없죠. 예, 하루는 그냥 하루치일 뿐입니다. 예. 여러 날이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만큼의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한 70, 80% 정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면 그때는 뭐 그게 영향력이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20선 넘었죠? 그죠? 20선을 못 넘을 듯 했는데 20선을 넘으니까 대번 20선이 쭉 하락을 하다가 20선을 돌파를 하니까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뿅 이렇게 됐죠? 예, 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금방 따라갑니다. 20선은. 근데 얘는 이렇게 금방 안 따라가요. 천천히 따라갑니다. 천천히 120일. 얘는 20일의 평균이기 때문에 지랄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막 지랄 맞아요. 근데 120선은 그냥 점잖습니다. 예. 120일의 평균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천천히. 예. 아셨죠? 얘는 2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20 돌파나 20 지지 상승을 하는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약간 의외긴 하네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이렇게 만나서 올라가 있으면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요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여기까지. 불안하긴 한데, 이게 이렇게 봉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봉으로 되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편한데, 저게 봉이 아니고 꼬리라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합쳐져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쨌거나 뿌리가 지금은 아예 있는 게 아니라, 실 뿌리만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굵직굵직한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얇은, 잘 안 그려지네. 얇은 뿌리만 있는 겁니다. 이게 굵은 게 아니고 이렇게 굵은 게 아니라 얇은 것만 이렇게 있는 거라 조금 불안하긴 한데 여하튼 좋은 징조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내일이라도 당장 내려가도 아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 이거 나올까봐 그래. 여기 이격 채우는 거 이거 나올까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나올까봐. 이게 하루 만에 나올지 뭐 어떻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이틀에 나눠서 이렇게 될지 그 형태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요게 나올까봐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인데 요게 나올까봐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분봉도 뭐 별건 없죠. 예, 별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올라오다가 불화 시간 1시에서 2시 사이 그죠? 불화 시간에 쌍바닥 찍고 전형적인 양봉장으로 됐습니다. 예, 요때 제가 그나마 오이 한다 그러면 요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유심히 이제 1시 앞뒤로 보다가 요거 괜찮겠네. 여기서 잡아야겠다. 그래서 잡아서 여기나 여기도 아니죠. 여기서 버리겠죠. 예. 이제 그거 매매하는 그 전형적인 상승장 차트가 나왔어요. 분봉으로는 상승장이 아니라 양봉장. 실제로 양봉도 나왔고요. 예, 나왔는데 꼬리가 좀 깁니다. 꼬리가 좀 많이 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평선을 앞두고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꼬리를 윗꼬리 아랫꼬리를 찌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편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락할 건 아니겠지만 뭐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면 하루 정도 페이크로 이렇게 치고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죠. 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 따다다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따다다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게 좋은데 이게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요게 음봉으로 요 부분을 음봉으로 이렇게 메꾸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메꾸는 거는 조금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 세력시들을 저는 잘 안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식한 짓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오늘 테라사이언스가 상한가 간 종목들 먼저 볼게요. 뭐야? 상한가 간 종목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엉뚱한 얘기를 좀 했죠. 예, 좀 했는데 어쨌거나 인간이다 보니까 본인이 인간이라는 걸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실수할 수도 있고 그만큼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이 테크닉적인 거나 경험치가 오래되면서 자기 스킬이나 자기 실력이 향상되면은 그게 좋은 겁니다. 예, 실패하면서 능력치가 올라가면 좋은 거죠. 예. 얘는 이게 종가상 아니었나요? 아, 이게 중간상 정도 됐네요. 중간상 정도는 됐는데, 날라갔네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 글쎄, 그날 방송 때 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뭐, 연상까지 갈 차트로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잘해, 여기? 그랬던 것 같은데, 상을 갔네요. 뭐, 이게 상, 1, 2, 3. 얘는 4상 가면 5상까지 가겠는데요.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번 30, 60, 90. 그죠? 문봉이 저점. 그죠? 여기. 그러니까 상 한 번 더 가면 잘하면 아니라 잘하면 5상까지도 가겠네. 이 정도 되면 저도 이제 좀 애매해지는데 왜냐면 하락하는 원론적으로는 하락하는 20을 만나면 일단 깔아지거든요. 올라가다가 또 깔아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내일 상을 가면은 오상도 노려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상 들어가 계신 분들에게 무조건 던져라 하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어쨌거나 내일 보시고 해야겠지만 사상을 근데 이게 딱 내일 상에서 이게 무너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오상째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음날 이렇게 다다음날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란가 그건 몰라도 여하튼 보통 상을 올라가는 거는 상 가고요. 연상 보통 3상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상도 많이 가지만 보통 연상에서 많이 무너지고요. 3상을 가면 4상에서 많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5상을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상을 가면은 4상을 노리는 게 아니라 5상을 노리는 건데 그냥 60%를 노리는 거죠. 3상에서 5상을 노리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 여길 노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1상에서 3상을 노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3상에서는 5상을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데이터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하튼 내일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내려오는 건 맞는데 내일 크게 점프해서 오늘 강상으로 갔으니까 내일 15% 20%에서 크게 점프해서 확 내려왔다가 그냥 내려오고 끝날지 크게 점프해서 내려오는 척 하다가 올라가서 아래 꼬리를 달고 상을 갈지 물량을 한번 이렇게 받으면서 상을 갈지 내일 예상치 할가를 보시면서 이거는 결정할 일입니다. 오늘은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봤을 때 갭을 좀 많이 뜨잖아요. 그럼 크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던지세요.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던지시고 그 다음에 크게 갭을 떴다가 무너지다가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다시 양봉이 된다. 이때 새로 잡을 것까지 마음을 먹으신 분들 여기서 양봉될 때 새로 매수를 할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일 갭을 많이 떴을 때 반 정도를 파십시오. 팔고 수익을 내놓은 상태에서 무너지는 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 모양이 아니죠. 이렇게 됐다가 무너지다가 다시 양봉으로 딱 전환이 됐을 때 요 모양 있죠. 지금 양봉이 어설프게 보이는데 꼬리가 이렇게 길게 됐을 때 꼬리가 이거보다 좀 짧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는 다시 잡아야지 이 마음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반만 버리세요. 다 버리지 말고 무너지더라도 반만 버리셨다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갭에서 버리고 내려올 때 지켜봤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렇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됐다가 솔직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갔다가 흔들고 더 내려갔다가 또 흔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느 시점에 딱 양봉이 될 때가 있어요. 만약 양봉이 안 되고 그냥 무너졌다 그럼 끝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반도 버리셔야죠. 나머지 반도 아마 그때는 이 반 요거의 반 한 23%? 23%에서는 다 버리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됐을 때 침을 달았다. 예를 들어서 침을 달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 가지고 5상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본인 스스로가 뭔가 기준이 없고 나는 23%도 모르고 그냥 뭐 오상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내 그때 당일치게 필로 하는 사람이 이런 것 같은 사람은 마음대로 그냥 하시고요. 저처럼 뭔가 정해놓고 이 봉의 반을 한 23% 정도, 한 23% 되나요? 23%. 요즘 저 뒤에 뭐가 그죠? 딱 있네. 여기 이게 매물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깜짝 놀란다니까. 야, 어떻게 여기 딱 23, 4%를 딱 찍었는데 어떻게 그냥 반을 찍은 거지만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딱 걸려 있을까? 희한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이게 거기서 거기란 얘기입니다. 예.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찍으란 법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 거를 달면 그때는 4상을 한번 노려보고 5상까지도 한번, 5상은 그냥 이렇게나 아니면 점 이렇게 나올, 아니 점도 아니고 점 이렇게, 아니 5상은 딱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저 위에서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침이 이렇게 있고요. 좀 크겠죠, 이거는. 이렇게 될 확률도 있으니까 한번 기준을 세워놓고 하실 분들 같으면 한번 보시죠. 근데 저는 이 지하실에 있는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애들을. 이 120선 밑에 있는 애들을 아무리 3상짜리라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얘가 분위기가 왜 5상까지를 생각을 하냐면 얘가 120을 지지를 하는 척 하다가 깨졌죠? 그러면 120까지는 한번 이렇게 올라올지 아니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버리라고 말을 잘 못하겠어. 왜냐하면 수익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면요. 여기서 자본분들에서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복리가 돼갖고 따다다다다다 이게 복리가 돼서 굉장히 큰데 그럼 5상 정도 돼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제가 가뜩이나 20선이 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버려라 말아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하튼 기준을 세워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의 반 아시죠? 23%인가 여기 22% 보수적으로 한 22% 정도 보고 여기만 안 깬다면 한번 이렇게 견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침 이렇게 나올 때까지. 예.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아침에 갭 떴을 때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하십시오. 예. 다시 하면 되니까. 다 버리고 나서 다시 하면 되니까. 치밀하게 하실 분 같으면 50% 버리고 나서 나머지 50% 아니면 3분의 1을 버리고 나서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한번 5상이나 한번 아니면은 큰 수익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서정기전 120 밑에 꿈은 몇이죠? 네, 120이죠. 다 올라왔죠?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지하실의 꿈은 지상입니다. 예, 그래서 다 올라왔는데 뭐 올라갈 만큼 다 올라왔죠. 매물대 전저점까지 전저점 전체 여기 전체 저점이죠. 다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뭐 더 갈까 싶어서 뭐 괜찮죠? 예, 괜찮은데 매물대가 이렇게 뭐 400만 맞네. 또 한 방이 있겠네요. 내일 여기 한 20%, 19%까지 한번 보십시오. 예. 그게 답니다. 갭을 떠도 아마 19%일 때고 기어서 올라가도 아마 19%일 겁니다. 만약에 이두저도 아니다. 그러면 19%를 뛰어넘는 그냥 점 이걸 겁니다. 아시죠? 밑에서 갭을 떠도 여기, 기어 올라가도 여기. 근데 만약 이걸 뛰어넘는다 그러면 점상일 겁니다. 아니면 몇 번을 두들기는 방법도 있어요. 장 거지 같아가지고 내일 장세가 거지 같아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밑에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 땡 땡 한 네다섯 번 두들기다가 올라가서도 내려올 듯 하다 이렇게 상을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거 아닌 바에는 그냥 틱 밑에서 올라가도 여기 중간에 올라가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면 점 이렇게 그냥 끝날 겁니다. 예. 근데 이가 400만이니까 한번 점상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예. 엑스게이트 상을 가고 이 상이죠? 상을 가고 나서 이틀 동안 물량 받고 다시 상을 갔습니다. 예. 상을 갔는데 한 번 남았죠. 이 정도면
이 매수 잔량을 잘못 봤네요. 얘가 400만이 아니라 100만이네. 400만은 테라사이언스가 400만이고 서전기전이 100만이네. 120만 원이네. 120만. 잘못 봤습니다. 예, 정정합니다. 엑스게이트가 56만. 56만이면은 글쎄 56만. 56만. 종가상 56만. 근데 요런 애들이 요즘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경우 양봉 머리까지 간다거나 치매 절반. 그러면 이게 여기가 알고 보면 상한가 자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종가에 상을 들어가고 50만 정도 뿐이 56만 뿐이 그 잔여 물량이 없는 집은 제가 봤을 때 많이 가봤자 이게 답니다. 예. 9%. 9% 많이 가면 10, 11, 12% 이게 답니다. 그래서 보통 2, 3% 갭을 떠서 쭉 올라가다가 이 위에서 VI가 걸린 다음에 그냥 꼬꾸라지는 게 대부분의 상황인데 요즘 저렇게 종가 상황을 간 애들이 굉장히 슈팅을 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얘도 과거 이력을 보면 없나? 신규줄이에요. 더군다나 신규줄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1차, 2차 이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왜냐면 이게 더 신규주라 과거를 보고 싶어도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원론적으로만 봅시다. 예. 그냥 날아가는 거는 날아가는 거라고 봅시다. 예. 원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만 먹는 겁니다. 예. 얘도 지하실에서 올라왔죠. 지하실 이거 화학주인 거 어디 그랬죠? 왜 안 돼 있나 그러세요. 화학주라고 제가 적어놨죠.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까지인데 지상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내밀고 끝났죠. 요만큼 머리를 내밀고 끝났어요. 근데 잔여 물량이 78만. 굉장히 강상이죠. 강상인데 잔여 물량이 거기에 비하면 100만도 안 돼요. 어쨌거나 78만. 그러면 얘는 좀 뒤에까지 봐야겠네요. 그렇죠?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뒤에까지 봤는데 한 이 정도? 애매하죠? 애매한데. 내일 갭을 얼마큼 뜨느냐에 다르겠지만 8% 정도 갭을 뜨면 그래도 좀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좀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 어디까지라도. 다만 여기까지라도 20% 가까이라도 올라갈 소지가 있는데 만약에 10% 이상 갭을 너무 많이 뜨잖아요. 한 번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이만큼 17% 18%한 번에 갭을 뜬다. 그러면 바로 버리십시오. 바로 갭을 확 시작하자마자 확 뜬다. 뭐 1, 2차 VI가 걸려버린다. 그러면 바로 버리십시오. 단 3분의 1라도 버리십시오. 나머지 갖고 보세요. 나머지 갖고 연상을 가는지 또 연상짜리가 좋네요. 연상짜리가 좋은데 이렇게 해서 120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깼다가 120까지 올라오는 거는 맞는데 또 대부분 이렇게 올라갔다 깨면 쌍바닥으로 120을 올라오는 건 맞는데 그냥 올라오는 경우도 얘가 지금 그냥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얘는 지금 한 번에 올라왔죠. 깼다가 한 번에 올라온 애가 무너질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갭이 그래서 제가 갭을 좀 많이 뜨면 갭을 순간 그냥 막 18% 19% 이렇게 갭을 확 떠버리면 그냥 버리십시오. 바로 단 3분의 1이라도 버리십시오. 반이라도.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여기 상을 한번 노려보세요. GRT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깨면은 보통 이렇게 쌍바닥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이 높든 낮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높든 낮든 뭐 이렇게 아니면 비슷하게 가든 뭐 그런데 얘 지금 한 번에 올라오니까 이런 애들은 무너질 때 자비가 없어요. 예.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무너지든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GRT. 근데 내일 삼상을 한번 노려볼 만은 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다 불화가 되는 거죠. 이거 전체가. 와, 작전 무식하게 하네요. STX는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상을 갔네요. 네, 좋네요. 너무 높아서 이제 제가 손을 못 대니까 여러분들 뭐 하지는 말라고 하는데 차트가 좋은 게 이제 전체 차트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게 아니죠. 여기서 작전 오지게 해먹고 박살나고 있는 건데 그거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요 근래 몇 년새를 보면은 여기서 매집이 한 번 있었죠. 예, 근데 생각보다 커요. 되게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조그만 매집 하나 가지고 예비 상승을 하고 나서 이거를 또 매집 삼아 여기서 매집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올라가서 끝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죠? 끝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 여기서 반 정도 여기를 보고 올라간 것과 여기 반을 보고 예를 들어 매물대가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있어서 예비 상승을 했다가 물량을 받고 그 물량이 물량을 또 받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놀면은 돌파라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깔아져서 여기서 논다. 그럼 이게 답니다. 여기나 여기가 다예요. 요 모가지까지. 머리가 아니라 모가지는 어깨까지 분이 못 갑니다. 근데 애초에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그 물량을 또 여기서 받고 여기와 여기의 물량을 여기서 받은 상태로 깔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머리도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머리까지 딱 가고, 아이고, 머리까지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보다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또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굳이 그거를 열심히 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저절로 보입니다. 얘도 120을 깨고 나서 그죠? 대놓고 깼죠? 지지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물량 받고 꼭 요렇게 해서 갈 것처럼 했는데 이게 방금 얘기한 게 제가 이겁니다. 여기서 물량 받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받았어요. 크게 높게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반 받고 다시 여기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 깔아지면 별거 없는데 요 위에서 논다. 이 반에 여기와 여기에 반 위에서 논다. 그럼 이거는 머리까지 가거나 머리를 넘는 돌파. 머리까지 가거나 아니면 머리를 넘는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근데 대부분은 이게 맞는데 가끔 물량을 받는 이 자리에서 가끔 슈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날의 테마가 또 이렇게 물량만 돼서 슈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 늘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런 1년 중에 한 열흘? 열흘 될까? 한 열흘 정도 될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는 올라오기 쉽죠?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올라오긴 쉬웠는데 이 다음번부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근데 여기까지도 할만은 합니다. 18%. 여기 18% 여기까지는 할만은 해요. 근데 그 다음 목표가가 또 몇 프로야 이게? 53%? 상한가 후보죠. 얘도 한 방 있네요. 근데 얘는 잔여 물량이 54만인데 중간상 이상만 된다면 종가상이네요. 그냥 보기로 만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 봤자 뭐 상을 갈지 안 갈지까지 몰라도 올라가 봤자 그냥 요 정도 뭐 한 8, 9%? 일단 보수적으로 8, 9%, 2차 한 15% 요렇게만 보셔야겠네. 예. 상까지 보기에는 너무 종가상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해놓으면 다음날 얘가 날아가서 상을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예측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종가에 상을 들어간 애가 날아가는 경우가 그 다음날 날아가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어요.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요즘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 없다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니까. 요즘 같을 때는 처음 봤습니다. 예, 종가에 상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상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에 상을 들어갔는데 다음날 올라가다가 무너져도 시원찮을 놈이 아니면 요만큼만 올라가도 대단한 놈인데 점 이렇게 상을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상을 가버린다든가 이래버리니까 하지만 그냥 저희는 아는 데까지 먹는 겁니다. 이센 화장품 한강이랑 같이 볼 거 친절하게 써있네요. 강상이네요. 그리고 강상인데다가 매수 잔량 400만 그러면 근데 내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려고 해도 얘는 기본이 한 17, 2차 24 그죠? 그리고 얘는 내일 상한가 후보입니다. 예. 오늘 예측하는 거로 내일 아침 되면 제가 생각이 바뀔 거예요. 예상치 할까 보니까 에이씨 나가리네 그냥 갭에서 무너지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상 후보네요. 디스는 잘 보셔야 되겠네요. 얘가 왜 요 앞전에 조금 요 매집 누구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근데 이게 음봉인데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쨌거나 얘도
스타일상 좀 여기까지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가겠네요.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가겠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희망을 거는 건데, 차트상으로 이제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고, 발돋움 판을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발돋움 판도 알고 보면은 여기서 만드는 듯 하다가 무너졌어요. 또 다시 올라가서 만드는 듯 하다가 또 무너졌어요. 그죠? 만드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만드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그럼 결국은 하나도 만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박스화 돼 있죠. 지금 여기 이만큼이 약간 박스화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박스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혹시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해도 이거는 굉장히 베스트를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최상의 베스트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이렇게 막 계속 아이고 무너지면서 계속 이런 애들이 무너지면서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는 정말 또 무식하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베스트를 얘기하는 거지 내일 제가 무조건 연상을 갈 거다 뭐 그 이후로 3상 5상을 갈 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섹터별로 보면요 간단하게 볼게요. 아까 지수 보면서 좀 딴소리를 많이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군요. 46분이에요. 섹터별로 크게 간 애들만 보겠습니다. STX 상한가에서 봤죠. 아까 봤는데 얘는 아니 등락률 상에서 STX를 아까 봤나요? 봤나 본데. 얘를 순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얘가 뭐 갈 만큼 많이 갔네요. 근데 고점의 모양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요런 게 나오든가 아니면 요런 게 나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치미로 띵띵띵 이런 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봉 짧게 침 길게 요게 나와야 이제 고점의 모양인데 일단 아직 안 나왔어요. 고점의 모양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이날 얘기했죠. 아직 고점의 모양이 안 나왔다고.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가긴 했는데 높아서 이거는 제가 언급 자체를 안 할게요. 이런 애들이 무너질 때 살벌하게 무너지니까. 근데 어쨌거나 고점의 모양은 안 났습니다. 가긴 더 갈 거예요. 이제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왕 저 아래서부터 뭐 스윙으로 들고 가시는 분이 있을까마는 만약에 있다면 무조건 상을 간 그 시점에 그 포인트에서 분봉으로 봤을 때 1분봉으로 봤을 때 이 22평선 이 파란 거 있죠? 22평선을 이렇게 아이고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깬다. 그러면 바로 나오십시오. 이런 데서 바로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15에서 18% 정도는 그냥 들고 가셔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점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분봉을 주시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탑로스를 웬만하면 여기서 요 정도에다 스탑로스를 3, 4%에다 걸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도 눈으로 어떻게 손 써볼 수 없을 때 확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스탑로스 내려가면은 저절로 띠링 하면서 로스가 되게끔 그거를 여기 한 3% 정도 3, 4% 밑에다가 걸어 놓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거 꼭 걸어 놓으세요. 그래야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한라 IMS가 지하실에서 올라왔다 못 올라왔는데 약간 이게 구라성으로 보이죠? 근데 이건 지금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라성으로 보이는 거지 구라가 아니에요. 실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보시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간 게 없고 철강주도 그렇고요. 건설에서도 누리플랜이 가는 척만 했는데 별거 없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라운피플이 많이 갔네요. 근데 라운피플이 내일 음봉 나오면 잡아보십시오. 라운피플. 제가 뭔가 좋으니까 이거 권한다 본데 라운피플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은 여기도 아니에요. 갈라치면 얘가 좀 더 갈 겁니다. 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얘가 아마 여기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럼 먹을 게 많고
뭐 내일 많이 음봉 나오면 내일 음봉 나왔는데 다음날 양봉이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장 초반에 딱 잡으면요. 다음날 이렇게 좀 크게 봅시다. 양봉도 아니야. 이렇게 양봉도 아니고 딱 그럼 이때 딱 잡으십시오. 예, 잡아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10번이나 20번으로 나눠서 1000만원이면 100만원씩 잡거나 50만원씩 잡고 음봉이 잡고 어느 날 음봉이 잡고 어느 날 음봉이 잡고 계속 음봉이만 잡는 거예요. 요 120선 근처에 있는 음봉 이런 음봉 말고요. 요런 음봉 이런 음봉은 냅두고요. 요런 음봉 아니면 요런 양봉 이렇게 120 근처에 있을 때만 계속 잡는 겁니다. 근데 스탑로스는 분명히 여기다 걸어 놓으셔야 돼요. 스탑로스는 딱 여기다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띠릭 하고 그냥 팔리게 계속 잡고 자기 원래 시드만큼 한 종목을 잡는 자기 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잡고 하다가 올라갈 거는 이만큼 재수 좋으면 이만큼 내려갈 거는 이만큼 내려갈 거는 요만큼 띠릭 하고 팔리는 거. 얘가 좋네요. 라운피플이 뭔데 휴대폰 인공지능 뭐 섹터는 좋은데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예. 느낌이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한번 되고 중간 한번 되고 여기서 한번 또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차트가 좋아도 얘네가 구라로서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하락을 맞이하면 큰일 나니까 스탑로스를 꼭 걸어 놓으십시오. 차트는 좋습니다. 보니까 그 전에 무식하게 뭘 해놓은 게 있나? 없죠. 예. 그래서 얘는 최후에 아마 장기 투자로 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장기 투자로. 한 2년, 3년, 한 4년? 3, 4년까지 보면 여기까지도 갈 건데, 누가 그렇게 주식을 합니까? 에너지 중에서는, 이게 아까 동락률 바뀌었네요. 서전기전 봤고요. 오르비텍이 덩달인가 봅니다. 오르비텍 많이 올랐네요. 오르비텍 많이 올랐네요. 목표가 그냥 치면 여기죠. 네, 많이 올랐네요. 내일부터 이제 뭐 무너지겠죠. 오늘 상승을 크게 했으니까 무너지겠죠. 그런데 또 시간에 갭이 나오면 1.31 갭이 나오면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갭이 나오면 요 위에 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이 있으면 침이 이렇게 있으면 시간에 상승을 했으니까 내일 이거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침이 있을 때 시간에 상승이 나오면 거기에서 딱 무너집니다. 예, 요 선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니면 그 밑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무조건 시간에가 오른다고 해서 시간의 상승으로 오르잖아요. 그럼 다음날 거의 다 무너져요. 거의 다. 올라가는 종목 별로 없어요. 얘는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근데 상승을 크게 했죠. 한신기계. 화학주는 뭐 관계없고요. 식료품 중에서 디센이 상을 받고요. 윙이푸드가 드디어 박살났네요. 예. 와, 박살나도 아주 오지게 박살났네. 20%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상한가 설명할 때, 시작하고 바로, 만약에 갭이 18%, 19% 이렇게 크게 뜨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냥 절반이라도, 3분의 2라도 버리십시오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딱 만약에 여기서 버려놨어. 근데 이렇게 깔아줬어. 괜찮잖아요.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있어도. 그죠? 나머지 3분의 1 있어도 괜찮잖아요. 여기 됐어도. 그죠? 여기서 3분의 2 버려놨으니까. 하다못해 반이라도. 근데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마이너스 그냥 맞아야지. 쿠쿠와 홈시스가 쿠쿠가 뭐 대단하다고 무너졌을까요? 네. 쿠쿠? 나도 밥솥은 쿠쿠 쓰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식료품이 뭐 후쿠시마랑 아무 관련 없는 쿠쿠나 이런 애들이 박살났네. 조림비료 재지도 관계없고 기계주 중에서 테라사이언스가 상을 갖고요. 나노팀이 물량을 크게 받았네요. 근데 얘도 120선이 없는 거 보니까 신규주인가 봐요. 예. 물량만 크게 받았습니다. 에너토프가 지하실에 있고요. 한신기계가 많이 올라갔지만 얘도 지상에서 보면 지하실이죠. 여기나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지하실에 있는 애들은 볼 게 없어요. 예. 전기차 관계없고 전기차가 3페이지죠. 관계없고요. 2차 전지도 관계없어요. 반도체 중에서는 우리바이오가 지하실에서 한신기계가 마냥 크게 갔지만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게 없고요.
반도체도 없고, 반도체도 관계 없네요. 엔터 미디어 중에서는 IMBC가 뭐 특이하게,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IMBC가, 그 뭐, 저기, 방송사 사장들, 개별수 무너지네. 개별수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이너스네요. 방송사 사장들이 이번에 뭐, 이동관 씨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뉴스에 관심은 없는데 하도 유튜브에 많이 뜨니까 뭐 방송 장악을 하니 많이 그래서 보수 언론 보수들 측에서 세운 이사 두 분이랑 그 진보 한 명 중에 진보 한 명은 아예 불참하고 두 명이 인사 이동을 다 시켜서 강행을 했죠. 방송사가 이제 좀 보수 쪽으로 편향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유튜브 상으로 있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증권쟁이라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빅텐츠가 지하실에서 좀 올라갔지만 별거 아니고요. 그냥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방송 IMBC나 뭐 이렇게 엔터미디어 방송주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메타버스 VR 게임은 넵튠이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올라왔지만 제가 얘기했죠. 하락하는 20선은 계속 닿아도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돌파해도 내려가, 돌파했다가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 이런다고요. 얘도 하락하는 12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또 이런데 뭐 시간에 시간에 상승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그러면 좀 피곤하긴 한데 그러진 않죠. 내려갈 겁니다. 근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발돋움 판을 이걸 예비 상승화해서 내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여기를 지지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쭉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발돋움 판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길게. 굉장히 길게. 이런 상황이면 진짜 길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흐르듯이.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살살 흐르듯이 이런 애들은 발돋움 판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NFT 메타버스는 관계없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우리로가 크게 슈팅을 거의 상가까지 찍었네요. 보니까 26%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얘는 정지됐던 종목인데 이 정지된 종목이 정지가 풀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형제 INC 얼마 전 마냥 시작했는데 그냥 막 내리 막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꼬꾸라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시작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 그냥 그래. 물량만 받고 뭐 별짓하고. 저 앞전에서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횡보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켜만 보는 거고요.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지켜만 보는 거고. 반대로 내려 털다 올라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예 시작했는데 이렇게 확 급락을 해서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여기나 기준은 거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저점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보통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여기까지만 보는 거고요. 보통 이거를 이제 두레박이나 밥그릇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두레박 매매, 밥그릇 매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밥그릇 모양은 아닌데 네모난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처럼 그냥 쭉 이렇게 흐르는 애들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애가 있어요. 급락으로. 이런 애들도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 간 거예요. 돌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점의 모양이 얼추 안 나왔지만 이거 그만하는 겁니다. 왜? 더군다나 뿌리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얘 최종 목표는 여기인 것 같긴 하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기까지 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는 겁니다. 혹시 들고 계신 분 있으면 욕심 그만 내시고 저렇게 흘러서 올라가는 애가 좀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정지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확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오히려 하기가 좋은데 저렇게 이렇게 됐다가 가는 애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라운 비플 아까 봤고요. 휴대폰 통신은 다른 게 없고 바이오도 인트론 바이오가 조금 14% 정도 가긴 갔는데 얘도 뭐 발돋움 판도 없이 그냥 올라왔으니까 얘도 아마 무너질 겁니다. 삐죽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무너져요. 근데 얘는 그래도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면서 물량 받는 게 있죠. 올라가면서 뭐야
서명경에서 광고 같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수렴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만 물량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 수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슈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물량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슈팅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할 겁니다. 얘는 어차피 운명이 정해져 있거든. 올라가더라도 꼬꾸라질 거라는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꼬꾸라질 걸 감안하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면 애매한데 여기 여기까지 만약에 베스트로 올라가면 몇 가지 올라가는데 왜냐면 얘가 이상하게 물량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물량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머리까지 내밀었죠. 이런 애들은 나 간다면 가는 성격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갈지 삥 돌아서 여기서 삥 돌아서 이렇게 갈지 그걸 모르니까 이 형태까지 알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일단 이런 건 안 합니다. 예. 너무 뿌리도 약하고요. 무너지면 그냥 가혹하게 무너진다. 120 밑으로. 이거는 120이 아니에요. 120 밑으로 120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120 밑으로. 이거 뭐야? 통이고. 여하튼 그렇고요. 일단 안 합니다. 예. 어떤 오늘 상승을 많이 했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간 게 이제 그 정도. 그다음에 제약주 중에서 간 게 없고요. 화장품 뒷센이 상을 갔고요. 나머지는 안 따라갔네요. 뒷센이 상을 갔는데 나머지 애들 안 따라갔네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유비벨록스가 얘 뭐 내가 선을 막 오매자매 막 그어놨는데 여하튼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나름 여기가 이제 보면은 곽추릉 자리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 뭐 대충 일곱, 여덟 곽추릉 자리인데 9%니까 9%에 두 배면 얼마죠? 18%? 야, 근데 18%안 갔네. 18%를 안 갔어요. 몇 프로 간 거야? 15%? 이 드문 경우입니다. 예. 보통 돌파선의 두 배, 대부분은 여기서 두 배가 아니라 두 배 이상을 가거든요. 근데 두 배를 안 갔어요. 좀 특이한 경우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간 단일가로 한 3%? 아직 다 안 올라갔네요. 1% 올라갔죠. 이런 애들은 시간 단일가로 한 3%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되냐? 1, 2, 3%에서 무너집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 1%뿐이 안 올라갔는데 아직 시간 단일가가 안 끝났으니까요. 핀테크 중에서는 엑스게이트가 상을 갖고 유비벨록스 받고 뭐 관계 없어요. 예. 그래피니토르 중에서는 STX가 뭐 5만 가지 다 걸려 있네. 물류에도 있고 뭐 그래핀에도 있고 포스코엔 서원 얘도 엄청 흔드네. 살벌하게 흔드네. 상 박살나고 상 박살내놓고 상 박살내놓고 이게 뭐 해야겠습니까? 예. 근데 자세히 보면 보세요. 여기와 여기를 요 음봉으로 다 메꿨죠. 자세히 보면 그죠? 근데 또 여기와 여기를 음봉으로 또 메꿨죠. 예, 희한한 겁니다. 예.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뿌리 없는 애들을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또 비어 있죠. 여기 비어 있으니까 양봉으로 이렇게 메꿨네요. 그죠? 양봉이 메꿨다 좀 내려온 건데 얘는 아직 뭐가 얘네가 원하는 그 결말이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흔드니까 조금 여러분 보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관계없고 미세먼지는 아까 레몬인가 상을 갖고요. 아마 KC 그린 홀딩스가 덩다리를 조금 갔나 본데 그나마 덩다리 값이 갔나 본데 아직 지하실입니다. 예, 볼 게 없어요. 중국주 중에서는 GRT가 상을 갖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일자리 중에서도 별로 볼 게 없고 KCS가 이제 조금 가긴 했는데 볼 게 없고 철도주도 볼 게 없습니다. 네. 항공주도 오르비텍이 항공주 중에 오르비텍이 갔는데 이게 항공주로 간 하이지 항공도 조금 갔구나. 항공주로 갔나 보네. 오르비텍이 항공주로
가긴 간 것 같은데 얘가 항공으로 뭐 딸질 애가 아닌데 원전 관련된 거지. 원전이랑 얘가 또 뭐 있더라? 뭐가 하나 있는데 얘가 생각 머릿속에 가물가물하네. 항공이랑 아니 항공이란다. 원전이랑 항공인가? 얘가 뭐 테마가 두 개였는데 하나 까먹었습니다. 여하튼 오래간만에 항공주 중에서 오르비텍이 꽤 상승을 크게 했네요. 물량을 여기까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돈질했으니까 여기는 뛰어넘어야겠어. 그래놓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다 가 보이죠? 근데 이제 그 미션으로 보면은 겨우 요만큼 갔기 때문에 아직 뭔가가 고점의 모양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그만하시는 게 맞긴 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예, 그만하시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내일 슈팅을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고점을 모양을 만들어야 이렇게 공은 작고 침은 길게 이렇게 만들어야 완벽하게 끝나는 거긴 한데 이렇게 꼭대기에서는 이런데 꼭대기 요런데 꼭대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끝나는 거긴 한데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안 만들었죠. 얘는 오히려 저렇게 양봉 작고 침이 긴 거를 만들어서 고점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쟤는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보니까 음봉. 그래서 이 과거가 중요해요. 여기서도 음봉으로 끝냈죠. 네, 여기서도 음봉으로 끝냈고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그 앞에 이렇게 침도 있긴 하지만 고점의 모양도 따다다다다다 음봉 따다다다다다다 음봉 끝나면 이게 끝난 겁니다. 쌍음봉에서 끝난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헤드 앤 숄더라고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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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깨 머리 어깨에서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각지지의 반대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흔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경우로 봉이 하나가 있는데 침이 길게 되는데 이게 아무 때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꼭대기 쪽에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꼭대기 쪽에서 이런 데 말고 이런 데나 뭐 아니 왜 안 되냐 이런 데나 이런 데 말고 이렇게 꼭대기나 꼭대기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나오면 아 얘가 이제 더 이상 이번 미션에서는 그만 가나 보다 삥 돌아서 가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건데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점의 모양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이거 꼭대기에서 이거 이렇게 헤드 앤 숄더 어깨 머리 어깨 이거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 빵 따다다다다다 빵 쌍음봉으로 나오는 이거 대충 고점의 모양을 삼지창 그 봉보다 침이 긴 음봉 양봉이나 음봉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요새는 이거 잘 안 나와요. 유행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쌍음봉 이거는 뭐 그냥 기본입니다. 쌍음봉은 기본이에요. 여기서 한번 털어먹고 여기서 또 한번 털어먹고 끝내는 겁니다. 당분간 작전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의 모양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을 쉽게 빨리 끝낸다고 그래놓고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1시간이 또 넘어갔네요. 예. 방송 1시간 넘어갔으니까요.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이니까 뭔가 출발은 그냥 뭐 소소하게 한 것 같아요. 화요일부터 내일부터 뭐 계속 비 소식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비는 올지 몰라도 매수할 때는 시드를 줄여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예. 반이나 3분의 1로 줄여서 매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매수를 할까말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차트 딱 보고 섹터 좋아 매수 딱 하고 나서 딱 생각하면 뇌동매매랑 달라요. 뇌동매매는 그냥 이거 보고 하는 거고 보고 섹터 보고 그러니까 종목 이름을 봐야죠. 종목 이름 보고 섹터 이 관련된 내용 저 생각 안 날 때는 이걸 얼른 눌러봅니다. 생각 안 날 때는 대부분 생각이 나지만 보고 거의 대장주 위주로 하니까 보고 차트 보고 매도 아니면 매수 손절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거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동안 계속 올라가네.
좋은데? 그런 데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매수를 이런 데서 했다. 괜찮아요. 여기서 했으면, 요 정도에서 해도 손절해도 2%, 3%뿐이 안 돼요. 그 정도는 감사하셔야죠. 인간이 하는 일이는 어떻게 기계처럼 잘하겠습니까?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매매도 차분하지만, 날씨는 차분하고 저, 응?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저, 날씨 뭐라 그러죠? 저, 꿀꿀해가지고 왜 기분 나쁜 날 있잖아요. 몸 되게 무겁고 그런 날. 예. 그렇지만, 매매할 때는 날씨와 어떤 분위기에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 기계처럼, 눈도 기계처럼, 눈도 꼭 카메라처럼 보고 매도하는 손가락도 뇌가 그날따라 컨디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만큼만 딱 매매를 하십시오. 아는 만큼만 1차, 2차 아는 만큼만 3분의 2 매도 아니면 반 매도 2차 나머지 매도 이렇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최한가가 여기인데 아, 아,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 봉의 반 내가 올라갔던 봉의 반 가까이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내려오면 그냥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갔다가 반 정도 내려오면요. 얘는 이렇게 갈 확률보다는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 심지어 음봉으로 될 확률이 더 큽니다. 아셨죠? 내가 뭔가 깨름직한데 내가 쳐다보고 있는 봉이 올라갔다가 1차를 갔든 안 갔든 간에 올라갔던 양의 반 가까이가 내려오면 거기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아요. 아셨죠? 아무리 내가 확신 있는 거라도 여기서 10cm가 올라갔는데 5cm가 내려왔다. 그러면 버리시고요. 뭐 20cm, 뭐 8cm가 올라갔는데 4cm 정도 내려왔다. 그럼 버리셔야 돼요. 보통은 4cm까지 보시지도 마세요. 5cm나 그렇게 거기서 바로 위에서 바로 버리십시오. 다시 안 올라갑니다. 대부분. 올라가더라도 그건 우연이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너무 크게 흔드는 거지. 주포시가 너무 크게 흔드는 거죠.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을 확률이 너무 적어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성심성의껏 시간 나는 대로 뭐 종목 상담도 괜찮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